안녕하세요. 딥러닝 시스템 조교 이승현입니다. 본 영상은 사이파10 데이터셋에 대해 CNN을 이용한 분류 실습에 대한 설명 영상으로 기존의 텐서플로우로 작성되어 있던 코드를 파이토치로 변경하여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이파10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파10 데이터셋은 사이파 100 데이터셋의 서브셋 데이터셋으로 10개의 클래스가 있고 이 각 클래스에 대해 6,000장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만 장의 이미지 중 5만 장은 학습에 사용하고 1만 장은 테스트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10개의 클래스와 각 클래스에 대한 영상을 임의로 선택하여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과 캐글에서 제공하는 캐글 노트북을 이용하여 실습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콜앱에서 GPU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GPU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글 노트북에서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노트북 옵션스에서 엑셀레이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GPU P100을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랜덤 시드를 고정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랜덤 시드를 고정하는 부분인데 이 랜덤 시드를 고정하는 이유는 학습을 다시 돌려도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랜덤 시드를 고정해 줍니다. 저희 실습에서는 랜덤 시드를 고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랜덤과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시드를 설정해 주었고 이제 이 나머지 코드들은 토치에 있는 랜덤성을 잡아주기 위해 시드를 고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if문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GPU를 사용할 때 GPU에서도 랜덤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시드를 고정해 준 것입니다. 이제 코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이파10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어, 저는 이 데이터를 로드해오는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플래튼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코드를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이 파이토치 안에 있는 토치 비전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토치 비전 안에 데이터셋 안에 있는 사이파10을 이용한다면 사이파10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파10을 이용하여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이때 아규먼트들은 트레인을 true로 설정하면 트레인 데이터셋이 그리고 트레인을 false로 설정하면 테스트 데이터셋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트는 다운로드되는 데이터셋이 저장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불러온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았고, 여기 보이시는 이 데이터셋 사이파10이 트레인셋,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테스트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5만 장, 그리고 10,000장, 그리고 저장된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 안에 데이터셋, 그리고 스플릿 이 위에 출력한 애는 트레인 셋에 대해서 아래 출력한 애는 테스트 셋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온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은 저희가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할 X 데이터와 예측값의 정답으로 사용될 Y 데이터셋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 트레인 셋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면 X 데이터를 그리고 타겟을 이용하며 Y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테스트셋도 X 데이터와 Y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X 데이터셋을 잠시 쉐입을 찍어 보았는데 이 X 데이터셋은 32바이 32바이 3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로더 방식이 플래튼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 종종 이미지가 플래튼되어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지를 플래튼하여 CSV 파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read CSV를 이용하여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러온 트레인과 테스트셋에 대해서 먼저 출력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0부터 3071 인덱스까지 값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경우는 0부터 3071까지만 들어있고 라벨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셋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트레인의 경우는 라벨 값을 따로 떼어주게 되는데요. 따로 떼어주기 위해서 이 판다스의 ILOC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전체 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뒤에서 마지막, 뒤에서 첫 번째까지에 있는 열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X 데이터셋을 받아주고 Y 데이터셋은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Y 데이터셋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래튼 되어 있는 이미지이다 보니 리쉐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리쉐입 과정은 여기 보시면은 32바이 32바이 3으로 이 위에서 보았던 이미지와 동일한 쉐입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으면 이 이 함수가 알아서 값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셋도 플래튼 되어 있기 때문에 리쉐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트레인 이미지를 처음에서 24개의 트레인 이미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본 과정입니다.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30,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36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이 add subplot을 이용하여 차례대로 쭉 병렬을 해 주었습니다. 네, 24가 아니라 36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불러온 이미지가 255까지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리스케일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텐서플로우와 동일하게 이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엑스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255로 나눠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케라스에는 원핫 인코딩을 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이토치에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에서는 원핫 인코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습에서 별도의 원핫 인코딩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 파이토치의 경우는 모델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텐서 형태로 변경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케라스와는 다르게 이 채널 그리고 헤이트, 위드스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 맞춰 변경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셋을 먼저
트레인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에 부분은 X 데이터셋을 나눠준 과정으로 이 5,000장부터 끝까지, 즉 마지막이 아마 5만 장이겠죠? 따라서 45,000장의 데이터셋을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그리고 앞에 5,000장의 데이터셋을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Y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텐서 형태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X 데이터들은 플롯 텐서를 적용을 해 주었고 Y 데이터들은 롱 텐서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 값들은 라벨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케라스와는 다르게 채널이 먼저 앞에 오기 때문에 이 sub axis라는 것을 활용하여 이 세 번째에 있는 채널을 앞으로 가져와 주었습니다. X 데이터에 대해서 X 트레인, X 밸리데이션, 그리고 X 테스트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출력을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트레인 셋이 45,000장이 있고 거기에서 채널, 그리고 높이, 너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트레인 샘플은 45,000장, 테스트 샘플은 10,000장, 그리고 밸리데이션 샘플은 5,000장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서머리 모델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게 케라스에서는 서머리를 이용하여 모델의 파라미터나 뭐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파이토치는 그걸 파라미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토치 서머리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실행하실 때 토치 서머리를 인스톨하시고 이 토치 서머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서머리 모델 함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델을 GPU로 올린 다음에 이 서머리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용을 할 때 모델과 인풋 쉐입이 들어가게 되는데 임의의 그러니까 입력되는 인풋 쉐입에 따른 파라미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사이파 10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파 10과 동일하게 3채널 이미지에 대해서 32 x 32 사이즈를 갖는 인풋을 입력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버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은 NN 시퀀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토치 NN에 있는 시퀀셜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그 안에 차례대로 네트워크 레이어들을 쌓아주게 됩니다. 이 nn.시퀀셜 함수는 네트워크를 인스턴스화 하는 동시에 원하는 신경망에 연산 순서를 인수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NN 시퀀셜에 대해서 이 conv2d, relu, maxpull2d 이 쌓여 있는 순서대로 입력된 데이터가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선언을 해 주었고 이 선언된 모델을 후다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토치.nn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conv2d, maxpull2d, flatten, linear, dropout, relu, softmax를 가져와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이 리니어가 텐서플로우에서는 덴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FC 레이어에 대한 것으로 요 파이토치에서는 리니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 파이토치 공식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하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한 모델을 서머리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모델을 클래스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모델이 깊어질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을 하면 좀 알아보기 어렵기도 하고 그런 알아보기 어렵기도 하고 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주로 이렇게 클래스로 모델을 정의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함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이 init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init 안에 보시면 이 부분은 컨볼루션 커널을 정의해주는 과정으로 모델은 위의 방식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셀프 컨볼루션이라는 변수 안에 이 toT.nn. conv2d를 이용하여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를 해주고 덴스 레이어도 정의해주고 맥스풀 레이어도 정의해주고 그리고 플래튼 함수도 정의해주시고 드롭아웃도 정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활성화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이 소프트맥스는 분류 모델에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태워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프트맥스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워드 부분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포워드는 X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출력값을 반환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컨볼루션 RELU, 맥스풀, 컨볼루션 RELU, 맥스풀, 컨볼루션 RELU, 맥스풀, 그리고 드롭아웃 이렇게 하면 아직 텐서 형태인데 플래튼 해서 FC 레이어에 입력해주고 다시 RELU 그리고 드롭아웃 그리고 다시 FC 레이어 그리고 소프트맥스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쉐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보시면 모델의 요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네트 모델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정의한 클래스로 정의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앞서 정의한 클래스를 불러온 다음에 이 모델을 GPU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05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RMS 프로브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로스가 있고 이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가정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로스 함수도 쿠다로 쿠다를 이용하여 GPU로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 로더가 있는데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토치 유틸스 안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텐서 데이터셋을 이용한다면 X와 Y 데이터를 간단하게 데이터셋으로 묶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진 데이터셋을 데이터 로더 함수 안에 집어넣는다면 이 배치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여서 로더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인 로더는 배치 사이즈를 32로 설정해 주었고 셔플은 true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의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는 1로 설정해주고 셔플은 false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인데요. 이 토탈 F, 전체 학습은 35F기 학습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로스는 제가 로스를 기준으로 로스가 이전에 있는 로스보다 작아졌을 경우 그 모델을 베스트 체크 포인트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베스트 로스라는 변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위에랑 겹치게 다시 작성을 해두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폼을 이용하여 토탈 에폭 35에폭만큼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트레인 로더에서 한 번에 원하는 설정했던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불러온 데이터가 x, y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는 x 그리고 반환된 y는 타겟이라는 변수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의 경우 제로 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전의 로스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으로 설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델에 X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모델의 출력값을 Y 프리딕트로 받아주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모델이 GPU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X 데이터도 GPU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딕트랑 타겟을 비교하여 로스, 즉 오차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오차를 코스트 백워드를 이용하여 그레디언트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점 스텝을 적용하여 이 옵티마이저를 이용한 그러니까 모델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에폭의 로스를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트레인 로스에다가 현재 있는 이 코스트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인 로더 반복만큼 다 돈다면 전체 한 에폭에 대한 트레인 로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모델에서 추적된 값은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률이 높은 데이터를 찾아서 그 클래스의 인덱스를 프리드라는 변수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와 이 타겟의 이렇게 다시 프리드와 이 타겟 데이터를 비교를 하여서 이 eq라는 함수로 비교를 하여서 이렇게 비교를 하여 맞은 것의 개수를 세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맞은 개수가 이 코렉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에폭마다 아까 누적된 평균 로스를 구해주게 되고 그리고 액큐러시도 구해주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전체 데이터셋 중에 맞은 것의 개수를 이 트레인 액큐러시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벨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검증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로스랑 코렉트를 0으로 세팅을 다시 해주었고 이 부분은 이 토치 노 그레이드를 설정하여 학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토치 노 그레이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이벨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벨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드롭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로더만큼 소문을 다시 반복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트레인과 유사하게 작동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모델에 X 데이터를 넣어주고 예측된 값과 타겟을 비교하여 예측된 값과 타겟을 로스 함수에 넣어 이 오차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오차를 누적해주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액큐러시를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음, 마찬가지로 가장 확률이 큰 인덱스를 찾아서 반원을 해주고 타겟과 예측값에 얼마나 맞췄는지를 비교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스와 액큐러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코스트들이 누적돼서 평균 로스가 구해지는데 이 로스가 베스트 로스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작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이 모델을 베스트 체크 포인트로 저장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로그들은 35번 학습을 한 로그입니다. 이제 저장되어 있는 베스트 체크 포인트를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제가 베스트 체크 포인트에 모델을 저장을 해 놓아서 그 해당 경로에서 데이터를 로드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딕을 불러온 후 그 가중치를 모델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결과를 시각화한 과정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시는데요.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서 예측값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구해진 예측값을 이게 사실 위에랑 좀 다르게 작성이 되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좀 다양성을 위해 좀 다르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토치.arg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이 확률 값이었던 값을 인덱스인 라벨 값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y프리드에 argmax를 적용을 하고 이때 엑시스를 1로 설정하여 이 라벨 값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은 10개의 라벨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argmax를 이용하여 예측한 라벨을 확인을 하시면 3, 8, 8 그리고 마지막 뒤에 3개는 5, 1, 7 이렇게 각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32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이 add subplot을 이용하여 붙여서 한 번에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이 이미지와 각각에 대해 예측한 값이 같이 플롯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버드, 트럭 이런 건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버드나 에어플레인, 쉽 이런 거는 잘 예측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약간 고양이 같아 보이지만 버드 이런 식으로 잘못 예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